이번에는 사법시험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 사법시험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사법고시라고 흔히들 부르시죠? 여러분들은 사법고시 하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 빛바랜 신문 속에서 사법고시 합격자, 이색적인 사연을 가진 사법고시 합격자들의 합격 수기를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만큼 사법고시는 일명 흙수저들의 희망 사다리로 불렸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고 그래서 정의로운 법조인이 되겠다고 얘기했고 또 실제로 사법고시에 합격을 해서 법조인이 됐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 법조계뿐만 아니라 정계, 재계로 진출해서 우리나라의 지도층으로까지 올랐던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법시험이 올해를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서 이 사법고시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김태현 변호사가 사법고시와 가장 가까운 사람인 것 같은데 로스쿨 출신입니까? 사법시험 출신입니까? 저는 사법시험 출신입니다. 몇 회십니까? 제가 47회 사법시험. 47회. 네. 올해 지금 사법시험이 59회인 마지막인데 59회요. 예. 1950년인가 처음 시작됐다고 하죠? 50년인가 그렇죠. 51년. 예.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래 아마 조선 변호사 시험이라고 있었을 거예요. 47년인가요? 그로부터 시작되어서 원래는 뭐 고등고시 사법과 그때는 고등고시 사법과 행정과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시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말씀하신 그때부터 사법시험으로 좀 바뀐 거죠. 사법시험으로 바뀌었다. 예. 김태훈 변호사도 개천에서 용난 경우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뭐 개천에서 용난 건 아니고요. 뭐 그렇다고 뭐 제가 뭐 금수저는 아니고요. 예. 저는 뭐 그냥 수저. 예. 네, 그냥 수저. 그냥 수저입니다. 저는. 예. 김영 기자, 이번에 마지막 사법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좀 1차 시험 아니고 2차 시험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1차 시험은 이번에 없었고요. 작년에 1차 마지막이었고요. 시험 붙은 사람 중에서 예. 작년에 2차 시험 안 붙은 사람이 186명인데 그 중에서 이제 50명을 뽑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저 화면에 나타나는 곳이 연세대학교인데요. 어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나흘 동안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하는데요. 네, 오늘이 이틀째죠. 그 사법시험은 처음에 1회에는 41명을 뽑다가 점차 늘어나서요. 23회 때는 이제 300명을 뽑았고 2001년에는 1000명을까지 늘어났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로스쿨이 도입한 이후에 순차적으로 줄어들어서 작년에는 109명을 뽑았고 올해 네. 마지막으로 이제 50명을 뽑게 되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 사법고시, 사실은 사법시험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들, 이 사법시험 준비하고 있던 수험생들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별도로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지막 사법시험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법시험을 치르고 있는 수험생들 어떤 마음일지 궁금합니다. SBS 취재기자의 인터뷰에 응한 그 수험생들의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3년간 한 것 같아요, 오늘까지 해서. 그리고 시험,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되도록 존치가 됐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거는 더 법조인에 대한 염원이 그만큼 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그런 방향을 살려서 하는 쪽으로 가려고들 하는 것 같은데, 로스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나이 제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4대1이라고 해도 숫자가 작지 되게 저는 정예 부대 사이에서의 경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걱정이 훨씬 더 많이 드네요. 지금 오랫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이게 사실 이번에도 붙을 거라고 제가 자신을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앞으로 뭘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도 붙을 거라고 자신 못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뭘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이성 기자도 네. 충분히 짐작이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수험생들의 마음.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해까지만 해도요, 좀 그 수험생들이 희망을 좀 가졌었어요. 그때 사법시험 폐지 위헌 소송을 내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9월 달에 그건 합헌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계속 제 주위에도 이제 장수생이라고 하죠. 계속해서 시험 보는 사람들. 그 친구들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일반 직장 가서도 또 적응 못하고 또 나서 시험 보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떨어지니까 이름이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니야 해서 개명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일반 직장 가기에도 요새는 또 취업문이 좁아졌으니까 힘들고 들어간다 해도 나이가 많기 때문에 조직에 적응하기도 힘들고.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다른 공무원 시험으로 또 많이 이렇게 몰려갑니다. 여기 떨어지고 나면은. 그래서 또 다른 장수생들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예.
지금 사법시험 준비하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데 이제 정말 사법시험 폐지되고 올해 한 50명 아까 뽑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로스쿨로 이제 가야 될까요? 그 꿈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세 가지죠. 그러니까 아예 이제 법조인의 꿈을 접는 게 하나 있고, 그게 아니면은 그 이제 공무원 시험으로 뭐 7급 공무원인지 9급 공무원 시험을 보려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이제 판검사 변호사라는 이 법조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로스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로스쿨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장단점도 있지만 돈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로스쿨이 사법시험처럼 그래 시험 보는 거, 그 시험 입학 시험 볼 때만 대학 성적,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그 영어 LCS인가요? 뭐 전문 그 적성 검사 같은 거, 그 다음에 학점, 영어 이런 것들을 보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사법시험을 오래 준비하신 분들이 대학에서 학점 관리라든지 영어에 좀 약한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제도를 바꿔가지고 로스쿨 입학 시험 보려니까 그게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또 돈의 문제도 있고 등록금이 워낙 비싸니까. 그러니까 뭐 법조인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제가 기억나는 대목이 있는데 2015년 12월인가요? 법무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에서 브리핑한 적이 있어요. 2021년까지 사법시험 유지하고 그 다음에 폐지하겠다. 네. 그런데 그거는 법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그 입법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번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 된 거는 그 당시 법무부의 구상이 입법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법무부에서 그 안이 나왔을 때 사실은 그 당시에 언론 보도에 이 유력 인사 자제에 뭐 로스쿨 입학에서의 몇 가지 문제, 그리고 로스쿨을 나와서 뭐 취직할 때 유력 인사들이 좀 압력을 넣었다. 그런 문제들이 정치인들이었죠. 그렇죠. 정치인들이요. 자제들. 예. 예. 그런 몇 건의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개천에서 욕나고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야? 현대판 음소제도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언론 지상에 보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분위기를 타고 법무부에서 사법시험을 조금 더 존치시키는 개정안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또 워낙 이 로스쿨 쪽의 반발도 심했고요, 당시에. 그리고 이게 사실 결국 입법이라는 게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또 사실 유야무야 된 거죠. 그 다음에 총선 있죠, 탄핵 있죠, 대선 있죠. 그러니까 뭐 우리 뭐 국회의원분들이 다른 민생입법도 잘 안 하는데 그거 신경 썼겠습니까? 예. 유야무야 없어지게 된 거죠.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 사법시험의 역사 한번 알아볼까요? 이기성 기자가 준비하셨죠? 사법시험의 네. 역사. 아까 저기 김변이 잘 얘기를 했는데요. 그 조선 변호사 시험부터 시작하면은 70년 된 거고요. 사법시험 시행령, 그러니까 사법 시행령이 이제 제정된 게 63년입니다. 그렇게 하면 55년이 됐는데, 보면은 재미있는 그 통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법시험 이제 시행되면 55년간에 몇 명이 응시를 했느냐 따져봤더니 70만 명 정도 응시해가지고, 그러면은 몇 명이 합격을 했느냐? 한 2만 명이 조금 넘게 합격해서 3%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몇 년 동안 공부를 했느냐? 평균 내보니까 4.75년? 이 정도가 됐다고 하고요. 5년 가까이 공부해야 사실 그렇죠. 합격을 했다. 합격한 사람들. 예. 그 뭐 10년 공부해도 안 된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것도 재미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창기에는 이게 정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절대 평가했습니다. 60점. 넘어야 되고 평균. 그다음에 과락이 있으면 또 안 되고. 이러니까 몇 명 합격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법률 서비스가 좀 확대돼야 한다는 이런 여론도 있었고 해가지고 1981년 때 이제 300명으로 늘고 2001년에 이제 1000명 시대를 맞았다가 로스쿨 생기면서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건데요. 또 재밌는 거는 또 1952년 고 이태영 변호사가 이제 여성 최초의 변호사였거든요. 이태영 변호사, 뭐 우리나라 네. 여성 인권 신장에 정말 큰 역할을 하신 분이고 정대철 전 의원의 또 모친이기도 하시고요. 그렇죠. 예. 그때만 해도 이렇게 여성들이 이게 사실 합격하면 크게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40%가 넘어가는 여성들의 또 그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것도 또 새로 바라봐야 할 그런 점입니다. 네, 마지막 사법시험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다 보니까 과거에 사법시험 합격자 발표 때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사법시험 합격자 발표할 때마다 감동적인 스토리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언론도 항상 이 대목 빠지지 않고 많은 분들에게 알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희가 관련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의지로서 이겨낸 형제가 제14회 사법시험에 나란히 합격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동숭동의 박장우, 홍우 형제가 이들인데 형은 신체가 부자유스럽고 올해 19살의 아우는 이번 사법시험 합격자 가운데 최연소자라는 점에서 화제를 모았는데 이 형제들의 영광엔 어머니 황의련 여인의 정성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네, 어머니 황은연 여인의 정성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형은 신체가 부자유스럽고 올해 19살의 아우는
이번 시험 합격자 가운데 최연소라는 점에서 화제를 모았다. 이렇게 대한뉴스, 이 대한뉴스는 극장에서 상영됐던 뉴스죠. 그러니까 영화를 보던 분들은 다 이 대한뉴스 봤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 뉴스를 보셨다는 얘기인데 1972년이면 45년 전이 되겠네요. 이런 개천에서 용났다는 스토리가 사법시험에 제일 많지 않았습니까? 항상 많았죠. 이제 사법시험 발표할 때 되면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신문 보면 개천에서 용난 스토리, 그 다음에 최연소 합격자, 수석 합격자에게 인터뷰 기사를 꼭 실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개천에서 용난 언론에 보도된 게 굉장히 많지만 가장 유명했던 게 아마 제 기억에 장승수 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분이 굉장히 막노동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결국 서울대 합격하고 사법시험 합격을 한 건데 지금 사법시험 합격할 때 기사 아니겠습니까? 합격 발표한 날도 막노동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분이 아마 제 기억에 서울법대 입학할 때 합격할 때도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그때 이제 한 얘기가 아마 유명한 그 얘기일 거예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저거 상당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말 아닙니까?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근데 이건 약간 조금 뒷얘기인데 저 얘기를 하고 서울법대에 입학했을 때 그 서울법대에 있는 모 교수 한 분이 장숙 씨를 불러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공부가 제일 쉬워? 예. 진짜 공부해봤어? 예. 이랬다는 뒷얘기가 좀 있습니다. 예. 그때 뭐라고 대답했다고 합니까? 그건 저도 모르죠. 뭐라고 당황했겠죠. 예. 저기 책도 저기 나왔습니다. 저 제목으로. 그때 당시에.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장승수 씨도 그런데 사법시험 합격한 겁니까? 그렇죠. 합격했죠. 합격. 예. 그러니까 학력고사도 어려운 환경에서 서울대 수석 합격을 하고 사법시험도 합격하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언론 인터뷰에서 아까 제가 했던 그 얘기가 나와요. 예. 그렇게 얘기했던 교수와의 얘기. 아마 합격하고 나서 고시 잡지하고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처음에 그 교수하고 자기가 좀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 교수가 너무 자기를 많이 도와줬다. 자기의 평생의 은사다. 뭐 그런 얘기까지 김태현 변호사가 몇 년에 사법시험 합격하셨습니까? 2000 몇 년인데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장승수 씨가 2003년에 합격을 그럴 거예요. 저보다 먼저. 왜냐면 제가 기억에 그 인터뷰 기사 보면서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했던 기억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어서 장승수 씨가 저보다 선배죠. 그러면 장승수 씨가 사시에 합격하고 나서 또 언론과 인터뷰 워낙 화제 인물이었으니까요. 언론과 인터뷰했던 영상도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30만 원 받고 일을 열심히 하니까 35만 원 줘가지고 그다음 모은 돈 한 200~300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그 돈도. 그거 가지고 그래 시작을 하는데 공부를 어떻게 열심히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부를 하는 게 의외로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힘들죠? 뿐만 아니라 저는 세상에 일도 많이 해봤고 운동도 해봤고 연애 빼고는 다 해봤는데요.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공부라는 작업도 공부라는 게 이게 어디 단기간에 끝나는 작업이 아니고 적어도 1년 내지는 3년, 5년씩 이래 걸리는 일인데 그걸 꾸준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꾸준하게 한다는 그 자체만 해도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고. 보면은 장승수 씨가 그 책 제목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는 어쨌든 그건 좀 책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출판사에서 좀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 같고 장승수 씨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네요.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장승수 씨가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 몇 년 전에 그 일간적으로 인터뷰했던 기사를 제가 좀 본 기억이 있는데 변호사로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법시험이 이른바 흑수저들의 희망사달이다. 사실은 좋은 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붙고 또 수석 합격도 독차지하고 그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분들도 하여튼 열심히 공부해서 하면은 또 사법시험도 합격하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대표적인 흑수저 출신의 어떤 사법시험 합격자인데요. 이분은 이제 부산 상고 출신인데 집안이 어려워서 이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군에 갔다 왔다가 사법시험에 독학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1975년 30살의 나이로 합격했는데 이후에 아시다시피 이제 판사를 좀 하다가 변호사로 이제 개업을 했죠. 예. 그러니까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생에서도 이 사법시험이라는 게 상당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힘든 시절을 견디고 또 그 고통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결혼도 처음에는 그 처갓집에서 반대했다. 왜냐하면 희망이 없어 보인다. 그렇죠.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전부인데 사법시험 본다고 하니까 그런 집에 어떻게 시집을 보내느냐 그런 이야기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자서전에서 제가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과거 사법시험 합격자들이 발표가 되면 뭐 수석 합격자, 최연소 합격자 이렇게 해서 신문에 기사가 많이 났다는 말씀 여러분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실 만한 인물들, 과거 사법시험 합격자가 됐을 때 어떻게 신문에 보도됐는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분이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고정 패널로 1년 넘게 출연하셨던 분인데요. 혹시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아, 자막이 나왔군요. 예, 퀴즈를 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고승덕 변호사입니다. 고시 신기록이 기사의 제목이네요. 23살 고승덕 군 서울법대도 수석 졸업. 사시, 외시, 행시, 삼관왕. 시험에는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공부벌레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그 기억이 나요. 김태 변호사 기억할 거예요. 네. 고시 합격 쓰기 하면 다시 태어난다 해도 이 길을. 다시 태어난다 해도. 네, 저도 이 대학 들어가기 즈음에 그 책을 사서 읽기만 했습니다. 고시는 뭐 준비는 안 했는데 정말 멋있었는데 고승덕 변호사 합격 쓰기가 맨 앞쪽에 나왔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 책에서 합격기를 실은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참 제목 비장하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거기에 합격기 실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 뭐 시청자로 알만하신 제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구 있냐면 원희룡 제주도지사 있고요. 아, 예. 네, 예. 그리고 요새 뭐 헌법재판관 후보다, 뭐 대법관 후보다 이렇게 언론에 많이 나오는 김선수 민변회장이 사시 수석입니다. 원희룡 지사도 사시 수석이고. 사실 수석 합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선수 그렇죠. 변호사는 판사나 검사, 뭐 대형 로펌 이런 데 안 가고 바로 노동 전문 변호사로 갔다는 게 또 특이할 만한 대목이죠. 제가 김선수 변호사 합격기를 왜 기억하냐면 제 기억에 김선수 변호사가 사시험을 치고 군대를 가 있었는데 군대에서 어느 날 상관이 불러가지고 어이 김선수 합격했어 휴가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머리에서 기억을 하고. 저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원희룡 지사는 왜 기억하냐면요. 원희룡 지사가 사시 수석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부터 공부 시작 해가지고 합격까지 딱 18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1년 반. 그 얘기가 사실이겠죠?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인데, 전설 속의 18개월. 사실인데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로 기분은 안 좋을 것 같아요. 황당한 예. 거죠. 18개월이면 책 한 권도 못 읽는, 저는 근데 책 한 권도 못 읽었는데. 고승덕 18개월 변호사는 때. 대학교 2학년 때 공부 시작한 지 1년 만에 합격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 고승덕 변호사는요, 제가 고승덕 변호사 책이 있어요. 회고록 같은. 그걸 제가 한번 봤거든요. 완전 무협지입니다, 이건. 예, 알겠습니다.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법시험을 희망의 사다리라고 했는데 자꾸 많은 분들이 얘기 듣다 보니까는 희망의 사다리가 아니라 또 좀 너무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닌가 또 생각할까 싶어서 또 다른 합격자들의 그 합격 당시의 신문보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유명한 이 부정청탁 금지법 제안하신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합격 당시인데요. 알고 봤더니 남매가 합격을 했네요. 그리고 지금 나오시는 분은 다른 분이시죠? 김영란 전 대법관, 김영란 양이네요. 서울법대 4년. 조금 전에는 남매가 함께 나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서로 도우며 공부한 서울법대 동참, 바람직한 법관상 정리하겠어요. 김영란 양 20회 합격, 23회 김민석 군인가요?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그리고 양스태 대법원장이 얼마 전에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한 조재현 변호사. 조재현 변호사가 대표적인 주경야독의 상징적인 존재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굉장히 집안이 어려워가지고요. 아버지가 이제 전국에 봉사판을 이렇게 돌아다니셨는데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죠. 아까 노무현 대통령 이제 부산 상고 얘기를 했지만은 당시에는 61살이신데 이분이 그 당시에는 공부를 잘하고 집안이 가난하면은 상고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덕수상고 들어갔고요. 가정 형편 때문에 간 거죠. 공부는 굉장히 잘했는데 고등학교 바로 졸업하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소년 가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졸되면서 한국은행 취업해가지고 다니면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경야독을 한 거죠. 방송통신대학에 다니면서 그러다가 이제 서울에 있는 한 그 법대를 편입해서 계속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여동생이 또 운 좋게 취업을 해서 회사를 나와서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1980년 그 수석 사법시험 합격을 했죠. 더 재밌는 거는 1982년에 이제 사법연수원에서도 굉장히 최상위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판사로 임명이 됐는데 서울 민사법원 가고 그다음에 형사 그쪽 가가지고 전두환정권 때 굉장히 쓴소리 많이 하는 반골 판사. 그걸 또 이름을 날렸습니다. 조재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조재현 그 대법관 후보자 상고은행원 야간대학 사시수석 기록 이거 보다 보니까 얼마 전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이선혜 재판관 있지 않습니까? 이선혜 재판관도 어린 시절
저 아버지를 여의고 그 노점상 하시던 새아버지와 그 어머니 밑에서 그 어려운 가정환경 딛고 사시에 합격했다는 그런 또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분 얘기하면 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분도 합격자 발표 때 이렇게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예. 우병우. 저 지금 사진에 나온 분은 다른 분이고요. 기사 제목에 저게 나온 거죠? 그렇죠. 예. 기사 제목. 사진은 김서영 양기로 나와 예. 있고요. 예. 최연소 20세 우병우 군. 대학교 3학년 때 붙었죠, 아주. 예. 좋은 성적으로 붙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세에 사법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한 우병우 군. 서울법대 3학년 재학실 합격을 했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민정수석이 됐고 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가 돼서 지금 현재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 사법시험 이야기 저희가 길게 해드렸는데요. 지금 사법시험 마지막 사법시험이 이제 폐지된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사법시험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목소리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현행법상 이제 이번 2차 시험이 마지막 이제 사법시험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고시생 모임은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을 계속 해왔었고, 그 사법시험 존치는 국민 85%가 찬성할 정도로 국민의 뜻이자 민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 운영을 하시겠다고 그러한 국정 철학을 밝히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사법시험 존치에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방금 어제 그 시위를 하는 모습인데 김하은 기자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법시험이 다시 부활할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한 게 아주 훈훈한 얘기들이었고 또 지금 전원 주장이 있는데 그것만 보면 사법시험이 왜 폐지돼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 않습니까?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사법시험이 폐지되게 된 또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법시험에 응시해가지고 계속 합격을 못하고 20, 30대를 그냥 낭인으로 버리게 됩니다. 지금 몇몇 성공 사례는 있지만은 사법시험 관련 통계를 보면은 이 55년 동안에 71만 명이 응시해서 2만 명이 통과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합격을 못한 거죠. 그래서 합격률이 3%, 그리고 합격이 걸리는 시간이 평균 4.79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청춘을 날리는 그런 또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게 된 거죠. 예. 우리 변호사님, 김태현 변호사가 보기에 사법시험 존치될 가능성은 지금 낮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존치를 되기 위해서는 끊어지지 않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건 2013년인가요? 법무부에서 만들었던 그 이제 개정안을 통과돼서 3년 좀 유예하고 그러면서 상황을 봐서 다시 유예하고 존치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일단 그게 없이 이번에 완전히 끊겼기 때문에 그럼 이제 새로 부활을 시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없어졌던 제도를 세월호로 부활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현실적으로요. 예. 지금까지 사법시험 이야기 여러분께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추억 속으로 또 과거로 여러분과 함께 가보기도 했는데요. 이제 사법시험이 이번 2차 시험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존속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쨌든 간에 흑수저들의 희망사다리 역할을 했다는 사법시험, 만약에 폐지가 된다고 한다면 이 사법시험에 했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보완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